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체. 예, 자체 회원들이? 회비로 예. 운영되고 있고, 근데 이제 회원이 항상 150명은 넘었죠. 그러니까 월 10,000원만 받아도 꽤 예산이 됐고, 대전시의 예산을 딸 때가 있고 안 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땄었는데 그게 한 400, 500 정도의 예산을 따면 우리 이제 주부 회원들이 많으니까 행사를 거의 400만 원, 500만 원만 따도 우리가 하는 일은 한 1,500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의 일을 해내곤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대전시 지원금 말고도 요즘은 다른 이렇게 정부 다른 기관의 지원금도 많고 해서 다양하게 이쪽 저쪽 예산을 좀 알아보고 지원을 해보고 하면은 1년에 뭐 몇 개는 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전시의 그런 구속을 벗어날 방법은 그런 방법을 다른 예산을 좀 저희가 네. 따서 소스를 다양화하는. 예. 그렇게 하고 대전 동아에 있는 어른이 그렇게 30년간 잘 운영된 이유는 학부모들의 만족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학부모들에게 좋은 책을 계속 알려줄 수 있고 거기서 토론할 수 있고. 근데 저는 희망의 책은 성인들의 일반 성인들. 예, 일반 성인들의 독서 욕구와 관심을 채워줄 수 있는 지역의 한 허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작가와 생산자와 그다음에 서점, 그다음에 그 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네. 이 역할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전시에 이런 단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산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렇죠. 회비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북토크들을 열면 되고 네. 또 그 해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따올 수 있으면 또 예산이 있는 대로 그때그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선배 이사님도 독서 이런 뭐 지도도 많이 하시고 마을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니즈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회원들이 뭘 원할까? 우리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뭘까? 자다 깨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선배 선생님 궁금한 게, 예, 저 오세란인데요.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게 그 선생님 그거를 저기 얼토당토 그거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서 다독다독.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다독다독 예. 다독다독 하시면서 그 참여한 분들이 그 책 토론을 이렇게 어떤 책 토론을 원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진행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은 그거를 오래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한다면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토론은. 네. 네, 근데 뭐 제가 지난 2학기 후에 제가 개인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좀 잘 안 됐어서 그 전만 말씀드리면 이제 커다랗게 두 부분이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냥 컨셉 자체를 그냥 가볍게 그냥 베스트셀러를 읽자,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냥 이렇게 좀 괜찮은 책들을 읽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그냥 자기가 추천하는 책을 하나씩 계속 읽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서,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읽자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 책을 읽으려고 했었어요. 뭐 경영에 관한 것도 하나 읽고, 뭐 자기계발서도 하나 읽고, 뭐 소설도 하나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읽었었고, 반면에 이제 그 자기가 추천하는 책 읽자라고 가는 순간부터는 대부분 다 이제 문학류 책들이었죠. 예.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워낙 그 독서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취향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시기마다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로 묶기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미술 캠페인, 음악 캠페인 없는데 독서 캠페인이 있나? 왜 독서만 캠페인을 하나? 왜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다른 건 캠페인을 안 하나? 라는 생각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독서는 뭐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그 사회적인 필요가 있나 사회적인 필요나 아니면 뭐 유익성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는 안 하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한준석 이사가 늘 이렇게 꿈꾸는 그 시민들과 책이 좀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헛된 꿈 아닌가. 그 캠페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으나 현실은 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도 과연 그 욕구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건가, 일반 시민들에게 존재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희망의 책 들어와서 그 이후에 들은 생각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독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우리도 이제 뭐 아예 그 책을 읽지 않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독서 독서층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대전시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대전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전 시민으로서 뭐 대전 시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건가라는 부분들 중에서 그 독서에 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로 쓰이도록 그 할당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성격이 여러 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뭐 써야 된다는 거가 갖는 안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 어려움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만 또 반대의 어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시 예산 전체 예산 중에 그 시 예산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독서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긍정성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있다라면 그 회계 처리의 어려움을 가장 그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러면서 독서 쪽에 그 예산이 좀 이렇게 집행되는 지점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독서 그 관심층을 목표로 한 그런 그 세 가지 부분들이 접목되는 정도 선에서 일들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장 회계 처리가 어려운 분야가 어딘가요? 그 희망의 책 대전하면서 가장 영수증 발급이나 뭐 이런 것들 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게 어딜까요? 그 무슨 사업할 때 제일 어렵나요? 그 희망 그 저기가 제일 직접 예. 겪으셨죠. 영수증 처리였어요. 제일 그- 어려운 네. 그 그래서 정산 제일 어려운 회계 처리 제일 어려운 그런 분야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오히려 그 회계 처리가 쉬운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뭐 대전시 예산 이런 거 쓰는 것들은 전혀 그 바꿔 나가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예산을 안 받는 것,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그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좀 이렇게 강력한 처방으로 대전시 예산을 안 받고 자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도 분명히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준석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좋긴 하나 근데 그거 역시 이제 회계 처리 어려움이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문제일 거다. 다만 이제 그 돈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자생적으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 더 나은 그런 측면이 있으나 지금 뭐 어쨌든 또 뭐 회계 처리 어려움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무국장이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 문제는 여전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회계 처리 문제에서 희망이라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종이로 전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2주 전에 제가 가서 시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 사무국장이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알아야 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그 정부 회계 처리 시스템에서 거기서 다 등록을 회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정산하고 영수증도 거기서 스캔해가지고 바로 올리고 그 등록된 뭐 그 거래소 이런 데만 그 영수증 처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시스템을 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주무관하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그게 일반화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거기 룰대로 정산해주고 영수증 처리해서 입력해주면은 오히려 감정 소모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과거처럼 어떤 사무국장이 앉아가지고 그 일을 다 영수증을 여기저기서 지금 그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그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앉아서 중앙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데 어쨌든 교수님 배우셨을 때 일단은 궁금한 게 처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뭐 안 해봐서 모르죠. 그냥 그 매뉴얼만 이렇게 쭉 읽으면서 지나가서 뭐 어디서 등록하고 어디에다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뭐 연말에는 어떠한 일을 하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냥 예상하기는 어쨌든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는 시스템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만 조금 훈련하면 어쨌든 시스템이라는 것은 좀 간명하게 하자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사무국장의 일 중에 가장 큰 게 그 회계 처리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저희가 각각 역할을 맡은 분들이 그거를 나누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사무국장 없이도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선배 이사님이 독서 동아리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때 그 독서 동아리 지원한 영수증 서류해가지고 그냥 바로 등록해 버리면 끝.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고 이제 진창희 이사님은 누가 도와드려야 돼요. 워낙 그 건수가 많아서 그 개별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거기 그 이체하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각 뭐 책 사는 거 아니면 다과 준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영수증 처리하고 이걸 다 그 정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이나 이런데 책을 배포하고 하는 문제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북 페스티벌은 이게 그 돈 쓰는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획하고 무대 그 초청하고 사람들 그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게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 정산하는 문제는 북 페스티벌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출연자 입금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대관료 주고 업체에다가 그 입금시켜주고 대부분 그걸로 처리될 것 같은데.
중빙이랑 네, 그 항목별로 금액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데 네, 그 금액이 총액이 똑같아야 돼요. 매년 네. 비슷해야지 아니면 주무관이 또 딴지를 겁니다.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금액을 그거 맞추기가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대본 한 장이 뭐 틀어지면 주무관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응급이었고 올해는 역습부였는데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을 맡으신 분이 이제 정산, 회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오케이 하면 사실은 오히려 주무관하고 싸울 일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거의 규정대로만 하면 되니까. 공무원들도 그냥 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주무관도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도 힘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바뀌질 않아서 더 힘들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오래 끄는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는 네. 사업비로 고정을 해놓고서 음. 나머지 우리가 유동적으로 우리한테 효과적인 것들을 할 때는 텀블벅이나 그런 걸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 선배 형도 말한 것처럼 계속 돈은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사라지니까 그 항목으로 네. 그건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굳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겠지.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대안을 세워서 그거는 뭐 지속해서라도 오히려 확장해서 대전 씨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조금 오히려 문제 해결 방안에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는 그거를 더 일단은 좀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런 체제로 가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장 없이 우리가 이거 하려면 사무장이 인건비가 안 나가야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금액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50만 원씩이라도 지금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1년이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뭐 지금 부큐에이션 사업을 한다든지 뭐 독서 동아리 지원 활동 사업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정산 시스템을 익히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한준석 이사는 북 페스티벌 할 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되게 간단해요. 시스템은 그냥 클릭하면 돼. 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영수증을 첨부하기보다는 그 지정된 업체를 정해서 거기다가 그 정산 그 사람들도 등록을 해야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쇄해서 아무 데서나 우리가 인쇄해서 그 영수증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 세금 신고가 되는 그런 인쇄소에서 우리가 일을 맡겨서 거기서 정산을 우리가 입금을 하면은 그냥 안에서 그걸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영수증 첨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그 부가세나 이런 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줬으면 받는 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받은 업체가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올해는 한번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우리 이사님들이 좀 IT의 그 시스템의 좀 그 사용 방법을 근데 매뉴얼 다 있고요. 동영상도 유튜브로 다 있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선배 이사님이나 우리 진창희 이사님이 또 우리 그 한준석 이사가 제안했던 것처럼
참여자가 뭔가 독서단체의 서비스를 받는 일. 그러니까 그 뭐 다독다독에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우리한테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준비는 어느 정도 된 분들이에요. 저희한테 그 회비 내는 분들은 책을 이미 읽고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참여의 어떤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희망의 책 제전본부의 설립의 근거는 책을 안 읽는 시민들에게도 캠페인을 해서 책을 읽게끔 뭔가를 우리 보고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 거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안 읽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읽게 하자. 책도 나눠주고 뭐 이런 개념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백북스에서 하듯이 그 참여하는 분들이 객출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미 이제 매니아들이 독서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참여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으면 우리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거는 시에 종속되지 말자. 네.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부가 사업, 캠페인 사업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 예산 나오는 대로 그냥 하고 우리 자체로 희망의책 지원본부의 회원들하고 재밌게 뭘 이렇게 책을 갖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이사님들이 다 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이라서 그거를 좀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선배 이사님이 하시는 다독다독에 몇 회 참여했었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그때 부여 공무원이신데 줌이니까 매달 참여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본인이 이런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너무 자부심과 기쁨이 크고 동료들에게도 나 지금 잠깐 일 잠시 멈추고 독서 모임 갔다 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1년 활동에 비해서 그 시민의 기쁨은 뭐 너무 매우 작은 소득일지 모르지만 우리 희망의 책이 온라인 독서 모임이 매주 또는 매달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네.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토당토나 다독다독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게 거의 예. 정기적으로 예, 예.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분은 대전도 아니고 부여 공무원이신데 줌으로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지금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못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런 욕구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분 그 모임 다독다독이 주는 그분에게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모임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마이크도 된다니까. 창희 누나의 이야기를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요. 음식점이든 어떤 서비스든 그 서비스는 있고 내가 그 서비스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그 서비스를 받으면 되게 좋아요. 그런 사업들, 그런 서비스들이 지속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다 그 얘기예요. 서비스를 우리가 깔아놓고 참여할 사람 해라. 그것도 그 얘기죠. 그게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매니아 측은 특히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난 계속 갈 거야. 근데 그게 사라지면 좀 그렇죠.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갔는데 지난번에 내가 느꼈던 그 맛이 아닌데 난 그 맛을 원해서 왔는데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좀 이제 같은 차원인데요.
오히려 이제 희망의 책이나 저희 이런 활동들 뭔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이 활동들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차별성이 있고 5번 말고 고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계속사 100번 100회 할 때 한 명이라도 계속 하시는 것처럼 네. 뭔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지속성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마이크 꺼져 있어요? 들려요? 네, 박 이사님 괜찮아요? 나 한번 얘기해요. 괜찮아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 얼굴이 다 가봤네. 목소리가 완전히 같네. 완전히 갔어. 아, 계속 그 코로나 저 처음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못 왔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 걸려가지고 이게 별 없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4일 내내 이러네요 목소리가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저기 마스코트가 안 왔다고 앞에서 달덩이 같은 얼굴로 쫙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고. 여태까지 안 걸리다가 그 모든 변이 바이러스까지 한 방에 먹으니까 저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아니 저하고 지금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지금 그냥 격리돼 가지고 있어요. 1월 4일에 해제입니다. 1월 4일. 그래요, 힘내요. 네, 걸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 측면 저기 아까 고정화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그거 역시 아주 중요한 그 저희 어떤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 있는 그거에 컨텐츠의 지속성, 그거의 레퍼런스의 질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 그게 뭐가 되든. 그래서 연말이나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사업한 거 있잖아요. 사업 보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런 것들에 그 실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하나만 봤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유튜브가 됐든 다른 SNS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젠더의 역할을 하는 거지. 희망의 책 대전부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관리를 그거 역시 아까 그 역할 회계 역할뿐만 아니고 역할 한 거기에서 거기까지 매듭이 져지야지 그 레퍼런스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먹을 게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온라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매니아나 그리고 관심을 두는 사람이나 워낙 정보가 선지하다 보니까 그 정보의 양이나 질이 결국은 선입견을 다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컨텐츠가 1년 동안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사무국장이 할 일인데. 예, 그러니까 회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잘 안 돼 왔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무국장이 한동안에 다 하기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그걸 공지하고 그 결과를 또 올려놓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텐츠가 쭉 우리 활동 내역이 홈페이지에 쌓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20년도, 19년도에서 각각 게시판에 이제 멈춰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역할을 맡으신 쪽에서 근데 그 회계와 부분도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얼토당토부터 그 뒷부분에 한 거는 그걸 보고서는 없길래 올렸어요. 이렇게 그 저기를 그 사진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그것처럼 사업을 맡으신 분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치. 어떤 그 뭐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머니에서 올리고 이래야 특별히 사무국장을 안 둬도 이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서로 문제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생각하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결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 회계 처리든 뭐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거 매뉴얼이나 그런 걸 만들고 네. 매뉴얼만 있으면 무용지물인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매뉴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게시판에 네. 가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강의하는 그러니까 교습하는 뭐 이렇게 한번 오늘은 이거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네.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모든 우리 이사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네, 수 좋습니다. 있게 약간 그러면 그 활동을 우리 어떨까 그 저 예산 확정되고 우리 올해 이제 운영회의 할 때 홈페이지를 같이 놓고 한번 리뷰를 하고 각자 여기 컨텐츠는 누가 올린다 이런 것까지 우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서로 미루는 거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안 된 거죠. 아주 좋은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일의 로드가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네, 우리가 좀 그거를 업무를 좀 분배하거나 네, 설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분명히 그 내용에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작년에 했던 것들 갖다가 올해로 바꿔가지고 올렸을 것 같은데 사진만 몇 장 바꾸고. 이제 그 부분도 뭐 그 혹시 지금까지 보고한 문서는 우리 저기 구글이나 이런 드라이브에다가 좀 공유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러면 사업할 때 분명히 그 문서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그게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 이 계획 내용하고 뭐 실행 내용이 이게 분명히 이게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 관리했던 게 이제 또 그 사무국장이 그런 것들 계획서 올려놓고 계획 대비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올리면서 그걸 이제 집행하는 식으로 했겠지만 이것도 비슷한 형태거든요. 비목으로 다 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목 세목으로. 그래서 그걸 변경하는 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변경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제 계속 공무원들이 이거는 안 된다, 저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걸 이제 뭐 좀 달라지는 건 뭐냐면 똑같이 그런 어떤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달라지는 거는 기존에는 보내면 언제 오냐 마냐 막 이것을 서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체크하던 것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뭐 검토 중 뭐 이런 식으로 떠서 뭐 그 내용을 좀 즉시 알 수 있다라는 거 빼고는 대부분은 똑같이 그래서 네고시에이션 변경이 있다면 네고시에이션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알고 어렵다 싶으면 다시 사무국장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이 이사님들이 서로 같이 알아야지 그 부분도 서로 공감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었는지. 예. 사무국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한이 형이 우리 이사님들을 위해서 그 과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빠삭하시니까 한번 교육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다음에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시간이 그때는 목도 낳고 뭐 싱싱하게 잘 하겠지. 네 일단 한번 그 보조금 쓰는 거는
저희 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담당 직원 해가지고 한번 설명하라고 할게요. 예.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회계팀에서 쓰고 있으니까 현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그게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게 본인한테도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우리 한준석 이사가 이제 그 간간히 이제 연락을 하는데 지금 구두로 하기에는 올해 정산까지 하면 급여를 12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종결 짓는 걸로. 이게 무슨 고용 계약을 하고 무슨 사대보험을 한 게 아니라서 그냥 활동비로 지급하면은 회계 처리는 우리 그 희망일직 재정부 법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죠. 네, 맞아요. 네. 뭐 지금 다른 그 좋은 마이크를 두고 네. 왜 자꾸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자유롭게 오늘은 얘기하고 그동안에 우리 얼굴들을 서로 못 봤으니까 승훈 이사님. 네, 우현종 이사님 카메라 켜세요. 뭐 부끄러워해요. 승훈 이사님이랑 주승훈 이사는 오기로 했어요. 지금 오고 안녕하세요. 있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잠시 청주에 급하게 와가지고 아, 잘 듣고 있겠습니다. 네, 끄고서 들으세요. 포장 같은데? 네. 오 이사님이랑 주 이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사님들이. 이 선배 이사님은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주승훈 이사님 여기 채팅창에 올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직장까지 한 소장님 마이크 꺼져 아니, 있는 그 위에 의견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출판사와 서점 그리고 희망의 책의 역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출판사와 서점 이 사람들은 영리 단체고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책을 유통하는 그런 기관이죠. 네, 희망의 책은 그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고 돈을 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비영리 기관이고 그리고 출판사와 서점은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되지만은 우리는 사실 주기만 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그 특수한 형태의 집단이죠. 어찌 보면은 이 희망일직 대전본부라는데 그런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은 시민들이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 역할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그 속된 말로 어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좀 즐거워야 되고 이 활동이, 그리고 여기에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단체.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세란 선생님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게 뭐 100% 저기 공감하고요. 예. 어쨌든 이 이름으로 저희가 그 독서 단체로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어떤 좋아서 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전 지역이라는 그 토대는 분명히 좀 같이 공유하고 갔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적인 어떤 독서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부산에는 부산 지역의 독서 단체가 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전에서는 희망의 책이 있다라는 지역성. 네, 지역성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그게. 네.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시민이라는 이 공급자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또 회원들이 좋은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도 또 즐거울 수가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장을 크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책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네. 지금 든 생각이 아까 그 이선배 선생님 하셨던 다독이다독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를 그 책을 어떤 취향의 책을 어떤 세대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최근에 우연히 미술사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책을 읽다가 미술사 책을 읽으니까 이거는 미술과 책이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역사에 관해서 책을 읽는다면 저희 남편은 지금 계속해서 그 역사 쪽 책을 읽고 있는데 역사와 책이 결합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럼 둘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과 책 좋아하는 사람, 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미술사 책을 읽다 보니까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또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과 미술 좋아하는 사람과 책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이 자꾸 늘어나네. 네트워크가 되면서 한 걸에도 걸리면 거기에 그치. 조금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올해는 조금 좀 그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나는 그런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아요. 아주 진짜 좋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제가 독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지 사람들한테? 사람들 독서 들으면 두드러기 일어나는데 문화랑 접목하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중에도 여행, 음악, 그렇죠, 여행. 음식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라고 제가 음악과 책 이런 거 연결시키고 듣는 경험도 하고 뭐 맞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대상들도 좀 나아가서 생각을 했는데요. 대상들은 사실 대전 지역에도 활동가분들 많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니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진보 쪽에 많으신데 시민단체들. 네, 그분들이 힘들게 일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문화 행사나 그런 것들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거를 같이 책을 지속적으로 한 3개월 읽었다면은 어디 미술관을 같이 가는 오프 모임을 한다든가 갤러리 방문해서 혼자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또 책 읽었던 사람들이 가는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김에 오프에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친해지고 뭐 음악이면은 어디 음악회를 한번 간다거나 그래서 책에만 국한되지 않은 문화 활동을 이렇게 넓히면 아주 좋아요. 더 재밌지 않을까. 재밌겠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얼토당토를 제가 우리 이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작년에는 그 평생진흥원하고 이제 같이 사업하느라고 이제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 이사님들이 지금 16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해도 1년에 16건의 얼토당토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관심 있는 영역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지금 아까 오세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께서 미술에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그 역사에 관한 그 토론을 하는 거지. 책을 하나 뭐 선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주체가 돼가지고. 네. 또 진창 이사님은 또 진창 이사님이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야 이건 우리
그 회원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뭐 그러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왜 책사하듯이 우리도 그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북토크도 하고 다독다독을 하든지 그 성격에 따라 그런 메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다른 분을 인근에 아는 분을 같이 초청을 해 가지고 토크하는 방식.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거는 지속성 문제에서 지금 말한 저도 저기 미술 읽다가 그 이제 도중에 3년 동안 읽고 이제 루브르 가서 예, 예. 그 미술관 보고 예. 그런 경험했을 때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책으로 이제 알게 되는 그게 굉장히 그 책과 가까워지는 엄청난 그러니까 미술 분야의 책과 가까워지는 굉장한 접촉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고 한 분야를 하는 거죠. 이사님들이 하실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테마를 하나 정해서 예, 제가 정한 게 저는 건강 분야를 한다고 했거든요. 올해부터 건강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관련된 말씀대로 건강에 관련된 책을 또 잘 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 책사에서 저 같은 경우 발표한 걸 만약에 제가 걷기 책을 리뷰했어요. 그럼 그걸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런 거에 관련돼서 말을 할 때 어디 개족산에 와서 걷기를 가르쳐준다. 단 한 명이라도 하면 그런 고정화된 그런 부분들이 또 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똑같이 걷기에서 음식에서 여행으로 얼마든지 다 연결될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믹스를 해서 네. 어떤 거는 단타성으로 1회에 그 북토크를 해가지고 그런 뭐 갤러리 방문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 그런 이렇게 장기적인 이야기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주제는 어느 한 이사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그 해에는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메뉴도 있고 단기 메뉴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그 회원들이 여러 개 메뉴를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그런 먹거리들이 많았으면 네. 네, 그럼 그거 보고 네, 단기들도 가고 장기들도 가고 그리고 옛날에 백독스에서 저거를 했거든요. 독서 탐사 여행. 네. 그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봉고차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관광버스 그 48인승 2대를 꽉 채우고도 그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적지나 이럴 때 뭐 거기 가서 미리 책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주를 간다 그러면 신라의 역사나 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미리 읽고 거기 가서 현지에서 어떤 그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 큐레이터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강의도 듣고 그 박물관 이렇게 그 저기 투어도 하고 그게 그리고 1박 2일로 같이 저녁 때는 소셜라이제이션도 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의책 대전본부 주최를 해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도 풀렸으면 이제 올해는 이제 여행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책 기행 같은 그쵸 거예요? 책 기행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책의 그 저자를 모셔가지고 그 분이 해설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일반 시민들 가운데 다 이제 참여비는 당연히 내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책 안 읽던 사람인데 여행 때문에 쫓아왔지만 우리하고 같이 1박 2일을 보내고 나면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거 그런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게 여보세요? 그 아이디어 네, 말해도 돼요? 네? 들리나요? 말씀하세요. 야,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3, 4년 정도 엄혹한 시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어목한 시절. 4년 안에 끝나면 교훈가 끝날 것 때문에 같아. 교훈가 1년 만에 끝내고 싶은데 올해 끝냅시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진보끼리 모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보는 책을 많이 읽을 거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그런 분들끼리 더 모일 수 있는 장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걸 좀 추진을 하고 싶고요. 그 추가로 이 주제를 좀 옮겨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가치, 자꾸 같이 걸어가지고 좀, 넌 가치밖에 모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해드려야지. 아, 내 가치도 이건데, 비슷하네? 한번 가볼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설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 번에 딱 설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계속 저희 이사들끼리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걸까? 라고 1월 한 달 동안 매 주말 1시간씩만이라도 아니면 30분씩만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성훈 이사 들었죠? 예. 같은 맥락에서 뭐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주승훈 이사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줌으로 지금 계속 듣다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 2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온라인의 개념이고 한 가지는 오프라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사무국장님의 부재가 있으신 상황인데 이 부재의 입장에서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어 있던 건 사무국장 분이 계실 때도 문제였고 안 계실 때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무국장의 존재 유무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굳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뭐 이게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로그인이나 로그인했을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을 텐데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아는 이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클라우드의 개념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에 어떤 창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부의 창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개념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은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때 일단은 계속 사라지잖아요. 이게 검색을 할 때도 쉽게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클라우드의 개념을 딱 지정을 하고 그것을 모든 이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온라인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개념에서는 이게 어떤 출판사와 서점 그리고 희망의 책 역할 차이 제가 연장선인데 거점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대전 어디 있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불특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간에 대한 뭐 제약이 없다고 하면 사실 진짜 그냥 이사장님 지금 계신 곳은 주말엔 유성에 계시고 이렇게 평일에는 대동에 계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대동 그 유클리드 소프트 본사의 형태로 거기를 뭐 저희의 거점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강 스튜디오라는 공간 자체를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수 있어라는 브랜딩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희가 진짜 뭐 카페처럼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주말 3시부터 5시까지는 이 공간이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셔도 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도 되는 공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밴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연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좀 문학과 관련된 공연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있다면 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공간에 대관해주는 형태도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책이라는
책이라는 컨텐츠 작가 자체가 아무래도 책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종이책뿐만 아니라 모바일 책이 있을 거고, 이 모바일 책의 개념이 사진과 합쳐지면 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에 있는 아티스트의 개념이 그러니까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전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소통하는 지금 채널이 카카오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홍보성 콘텐츠로 구성이 되려고 하면 저희는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자체 뭐 페이스북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대전광역시청의 사례를 들면 네이버 밴드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좀 페이스북 그룹 자체는 모두가 다 올려도 된다라고 하지만 살짝 좀 폐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개방적인 느낌이 드는 플랫폼 자체는 지금까지는 네이버 밴드가 가장 개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서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작년이라는 뭐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었지만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출판사 서점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어쨌든 시민사회 단체로서 대전시 독서 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그러니까 물론 태생적으로 그거를 가지고서 희망의 책이 시작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민사회 단체라면 당연히 독서문화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을 이제 희망의 책이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어쨌든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어쨌든 작년에 독서 관련 단체들을 뭐 모임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의 일로 받아 안아서 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급작스럽게 어쨌든 일들을 이렇게 막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오세나 이사님이랑 이렇게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은, 저희가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전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헉헉거리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대전시 예산에서 우리가 깝깝함을 느끼는 것들은 지금 오세라 이사님 같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그 기존의 그 예산이나 형식의 틀과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들은 그냥 아까 누가 이론 한 장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정형화된 형태로만 진행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늘 그 상황도 바뀌는 거고 아이디어도 바뀌는 거고 사람도 바뀌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뭘 새로운 걸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혀 그 대전시나 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걸 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갖는 그런 마찰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전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분리해 낼 거냐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예전부터 하려고 해서는 안 된 그런 부분들은,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을 그 계획을 두고 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때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바꿔서 뭐 한다 할 때는 그냥 더 다 잊혀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체제가 바뀌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 역량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대전시가 하려고 한 대전시 우리 기존의 사업들 뭐 같은 책 읽기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그 주체적인 역량들이 있는 건가.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뭐 이런 이야기도 죄송한 얘기 좀 긴 빠지게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안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렇게 회의할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다들 바빠갖고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지점들이 늘 있어가지고, 그게 참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사람이 결국은 뭐 하고 싶은 사람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바짝 열심히 좀 했다가 또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이렇게 사그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그 뭐야 이른바 월급 받는 직원이 필요한 이유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접점들을 어떻게 찾을 건가 이른바 게릴라성이라는 그런 부분들과 안정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조화를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전체적인 총괄주의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고 이른바 관리자라는 개념이 우리 희망예측 내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 잘하겠지 이렇게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지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현재 그 정도가 현재 우리의 역량 아닌가라는 생각들까지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쨌든 예산 하나를 맡아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거, 그 각자 각 자기가 맡은 예산에서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그런 예산을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참여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되게 아쉬운 점도 많고 하지만 저조차도 뭔가 그 열정을 하려면 이게 제 또 하고 있는 일들하고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가 이제 소신을 갖고 내가 이런 데에 그 꿈이 있고 여기에 뭔가 통해서 발판을 뭐 갖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의지와 욕망이 있는 누군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뭔가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좀 역할 분담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 예산까지 종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더 짐을 안고 가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좀 아까 얘기한 그런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초청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비용을 좀 보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얘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 반영이 올해 7월쯤인가 8월쯤이면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때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자라고 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항상 보면 그때면 다 바빠가지고 그냥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 가죠. 우리가 세밀하게 예산을 짜놓고 그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계속 그것이 바뀌니까 뭐 충분히 있어도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그 분임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되 뭐 혼자 책임지는 부분보다는 서로 같이 좀 정부를 나눠서 하면 좀 더 그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번 연도에 사실 이사님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각 역할별로. 이제 거기에서 보완할 점을 좀 찾고 이번에는 좀 내가 이런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올해는 되게 사무국장이 또 뒤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했겠지만 또 우리 이사님들이 각각 파트를 책임지고 해줬기 때문에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맞는 것 같다. 혹시 젊은 어떤 친구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를 같이 서포트하는 거는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어떤 형태에서는 되게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같은 시민단체는 뭘 하세요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 게 사실 맞아요. 여기 누구도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네, 다 똑같은 입장이고, 아까 조승훈 이사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먼저 온라인 문제는 그러고 보니까 거기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은 관리자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리자가 부재 중이면은 글이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비밀번호하고 우리 이사들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조치를 할게요. 네, 그래서 글을 다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우리 이사님들은 권한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 문제 오프라인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희망의책 대전본부가 생길 때 이제 조성남 그 이사장님이 1회부터 이제 10회까지 10년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분이 중구문화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중구문화원에 사무실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중구문화원에서 그만두니까 거기 그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다가 그런 집기나 이런 거를 옮기고 그러니까 중구문화원에 쉽게 얘기하면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귀퉁이에 그 문화원 옆에 있는 그 창고에서 사실은 그 사무국장이 일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사장을 3년 전에 맡으면서부터 저기 유클리드 소프트 그 사무실에 거기 공간 하나를 희망의책 대전본부 그 집기나 뭐 책 이런 게 거기 다 지금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데가 이제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곳이 아니라서 거기서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그 어떤 활동을 뭐 하고 할 만한 그 공간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긴 강의하려고 만든 공간인데 여기를 개방을 하는 거죠. 우리 희망의책 대전본부의 활동을 우리 이사회도 여기서 하고 그 우리 대전 같은 책이 그 선정하는 회의도 여기서 계속 다 했고 그렇게 공간을 할 뿐이지 이게 사실은 희망의책 대전본부의 공간은 아닌 거죠. 예.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운영 자금도 충분하고 하면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사무국장도 월급 주면서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적의 상황이겠지만은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그거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버추얼 개념으로 꼭 사실 그 제가 관여하고 있는 민주 언론 시민연합 거기도 사실은 지난주에 방을 뺐어요. 그 관리비가 그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월 한 60만 원씩 나가는 게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그 지금 사무 일을 보고 있는 정 PD의 그 스튜디오 거기에서 그냥 같이 사무를 보는 걸로 임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만 세이브하는 게 그런 시민단체들 지금 큰 돈이에요. 거의 아마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그런 경제 그 난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더구나 아까 한주석 이사가 얘기했듯이 이 정부에서는 그런 거가 완화될 확률은 거의 없고 네. 아마 시민단체들 되게 힘들 겁니다. 한 5년 동안.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하고 뭐 여기는 충분히 쓰시면 돼요. 언제든지 아까 제안한 대로 여기서 뭐 북토크 관련 문화 행사를 한다든가 북콘서트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기를 개방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획해서 그런 걸 하세요. 네. 예, 대동 그 지식산업센터 거기도 그 대회의실도 있고 저희가 빌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필요하면 거기도 정기적으로 회의가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얘기만 미리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일정만 손 안 겹치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네, 대전 평화통단이 좀 거기 공연장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책임이 그래요. 네? 어디로? 평화통단이요, 대전. 아, 평화청단이 뭐지? 평화청단요? 평화합창단. 합창단은 차라리 아, 영상 합창단. 아, 네네. 거기서 노래 그런 무대는 아닌데 그냥 회의실이에요. 그래서 1분만 한 1분만 할게요. 네. 저 이제 좀 네, 가봐야 될 그래요.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일 시급한 거는 일단 계속 말하겠지만 저는 가치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각자가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합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 쪽도 항상 문제인 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너무 강해요. 근데 아무리 강하더라도 합쳐지는 가치가 하나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탐구해보고 좀 가치를 선점을 떠나서 정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그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야기를 해서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좋습니다. 원래 제안하는 사람이 항상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올해 우리 희망의 책 대전본부 단체의 가치를 우리 한준석 이사님이 좀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헌장 뭐 이런 것처럼 대헌장 뭐 무슨 왜 인권 선언문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하나 정하는 게 필요하다. 저번에도 왜 주승훈 이사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합의된 그 의견 그리고 우리의 철학, 그 개념 거기에 대한 선언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관에는 그냥 막연하게 돼 있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대전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작업을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부탁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말하는 사람이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네, 다 하는 건 한데요. 아니지. 이제 일단 초안을 잡으면 도리도리를 몇 번 해보겠지만 그게 우리의 가치야. 말한 사람이 일한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사실 저 회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당하는데요. 제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계속 당해왔던 일이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희망의 책에서까지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희망의 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같이 꾸준히 계속 가고 싶어요. 바쁘만. 그래요. 우리 이사님들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라 올려놓으면 네. 바로 거기 태클도 들어오고 문구 수정 제안 쫙쫙쫙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냥 이니셔티브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네, 꼭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 단체가 그게 장점이다. 근데 그 가치를 정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만큼 생각이나 시간도 많이 들고요. 항상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연구를 하거나 막 그럴 때도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그 생각만 거의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가치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승훈 이사도 그 문구 작업을 해서 다 공유해서 올립시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길게 잡고 늘어지면 안 되니까 1월 달 동안 우리 이사님들 각자가 생각해서 한 2-3번 정도 줌이나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1시간 내외로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녁 시간. 저녁 시간이요? 네. 네, 저녁 시간은 평일도 괜찮고. 네.
조한 형이 밥 사줄 거니까. 아니 줌으로 한다며. 좋은 밥. 이선배 이사님이 저녁 때 하면 또 글로 하세요. 이선배 이사님은 글로. 아, 예, 예. 예, 예. 다 하실 분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 그 공약은 되게 좋았어요. 네. 글이 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요. 공약 초안 잡으셨잖아요, 이선배 이사님께서.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거기에 가치가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날짜를 잡을까요? 네. 네. 1월 달. 날짜가 네. 혹시 주중이 편하신가요? 주말이 편하신가요? 주말도 뭐 괜찮긴 하겠네요. 선배 형 주중 안 되잖아요. 이번 주만 됩니다. 아, 이번 주만? 아. 오케이. 저는 2, 3, 4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줌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을 그건 카톡으로 정합시다. 아, 날짜요? 날짜 카톡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개 올려주세요. 모일 수 있는 날로. 몇 개 정하셔서 우리가 되시면 투표하는 걸로. 네. 그리고 문구 하나씩 우리 희망의 책 대전본부의 가치는 무엇이다라는 문구를 하나씩 올리기. 그래서 그걸 놓고 토론하기. 네.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이 네. 또 토론하면은 그냥 맞아요. 시간만 가지 이렇게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문서화해야 모든 게 진행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씩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그 카톡에다가 일단. 예. 카톡에다 올리고 네. 그거를 날짜 잡아서 네. 윤석 이사가 날짜 잡아서 그날 그 토론하는 걸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 중요한 문구들을 중복된 거는 걸르고 해서 문장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의 선언문 비슷하게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근데 한 문장인가요? 한 장인가요? 한 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한 문장, 한 문장도 좋고 두 문장도 좋고. 가치는 짧을수록 좋죠. 네. 핵심 네. 단어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른 이유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토론 시간에 그거는 왜 이런 거를 생각했나라는 거를. 네네, 알겠습니다. 기타 뭐 또 다른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고. 네. 네, 말씀하세요. 이사 지금 건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 사건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참여하다 보면 이제 매년 이사를 한 번씩 컨펌하고 가시잖아요. 네. 그 컨펌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참 법인 이사 등록은 매년 하는 거야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이사들 임기가 있어서 그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그거를 그 연임을 하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이사를 영입하든가 그거를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통 총회는 3월에서 4월 그때 해요. 지난번에 벌금 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늦게 해서 그래서 네. 그거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에 해서 바로 그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를 놓쳐가지고 벌금을 그때 뭐 60 얼마인가 냈었죠. 어쨌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게 난점이에요. 등록은 돼 있지만 활동을 못 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그 지위를 좀 서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정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예. 그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스스로도 네. 자기 저기 체면 깎는 일이라서 그거를 우리가 엄격하게 이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이사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때 그건
총회 때 그건 결정을 하도록 하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면 네. 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좀 나뉘기도 하고요. 교수들도 이게 전임 교수가 있고 이렇게 교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좀 교수, 그러니까 이게 이사랑 교수랑 좀 다른 격이긴 한데 좀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이사회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법인 등기이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활동이사.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사를 우리가 무슨 그 큰 그렇죠. 회사처럼 특정 정기총회 때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그냥 임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이런 독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좋은 분을 만나면 그냥 일단 영입을 해서 그 운영위원이나 그런 임시이사로 이렇게 그 활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기총회 때 그거를 거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식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때 네, 정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혹시 있어요. 그게 그 좀 운영 지침에 대해서 어디 같이 정관에 공유해서 있어요. 정관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정관이 지금 홈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요. 원래는 거기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정관을 홈페이지에 없으면 올려놔야 되겠네요. 그걸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관. 예, 뭐 소개나 연혁이나 그쪽 게시판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네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니 저희는 뭐 그 많지 않아서 상임이니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모두가 다 동등하게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수평 조직이 좋고. 우현정 박사님 뭐 지금은 안정한 자리로 가셨나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니. 이제 운전이야. 아직도 운전 중입니다. 다음번엔 비행기. 아니 어디 가요? 집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청주에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네, 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으셨고 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이런 의견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저도 조금이라도 첨언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이제 네. 이런 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약간 좀 의존적이었다는 일이 사람의 의존적이었다는 것 사람이 일을 하지 뭐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의존적이어서 특정의 몇몇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수고로움 때문에 현장에서 적절하게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고마움도 있고 한편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일을 맡아서 스스로 수행할 사람들을 찾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그냥 의욕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단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에 좀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차차 사람의 의존적인 일보다는 뭐랄까요? 특정인의 의존적인 일보다는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견 드리고요. 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게 뭐 미리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책과 함께 그 행동을 유발하는 책 읽기 이 정도로 저는 사실 정하고 싶거든요.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사실 우리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이사님들 같은 집단이 사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맡은 지 3년째지만
지난 2년 그 행사가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거든요, 전부. 그래서 상당히 개인 희생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절차상 이런 행정 처리상의 이런 불편함, 그리고 뭐 사무국장의 그 잠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이사회 자체 문제가 있는 건 하나도 사실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들 희생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 10몇 년보다 훨씬 더 희망적 대전본부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거는 제가 느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희망적 대전본부의 존재를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높여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더 잘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자책하자는 전 생각은 없어요. 사실 이사님들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가 즐거운 희망적 그 대전본부를 만들자.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다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걸로 올해 그 1차 운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창 이사님 그 어떻게 그 문제가 좀 풀렸나요? 그 국감하면서? 전혀 국감 보셨죠? 네, 아주 네, 그냥 네. 짜증 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그때 그 지금 자료 조사 받는 중이고 다음 주 4일부터 청문회에 들어가는데 네, 기관 보고 지난주 기관 보고였을 때도 첫날 유가족이 70명이 국회에 앉아 있었어요. 네.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조수진 의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 날 용해인 의원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네.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정말로 뵈면은 뭐 정치고 뭐고 너무 모르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제 어젯밤에도 12시에 분향소에 모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겠다 해서 모이셨는데 결의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수요일 첫 번째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국회 방문하는 유가족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아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의원들을 만났을 때 항의하고 그러는데 근데 기관 보고 이틀이 있었는데 첫째 날 기관 보고에서 너무 본질이 아닌 신현영 의원 문제, 닥터카 문제만 너무 질의가 중복됐었는데 그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니까 두 번째 기관 보고에서는 그게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래서 목소리 내긴 내야 돼.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약간은 그 정부나 용산구청에 대한 질의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번 주 청문회 3회 해야 되는데 증인택체 늦어져서 2회로 줄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국정조사 연장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 계속 유가족이 모여서 저항할 것 같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연장이 들어가야 국정조사에 나와야 화면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엉뚱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들이 누적되면 약간의 사태의 어떤 방향이 잡히기도 하고 밝혀지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연장이 최대의 관건이고 그 다음은 이제 아마 뭐 별의별 투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단체에서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대전 시민단체 40여 개 연합 거기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은흥정이 거리에서 서명운동했어요. 유가족들과 함께 대전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은흥정리에서 엄청난 시민들이 서명해 주셨고 네. 다음 주는 또 대전 지역 YMCA 기도회에 초대하셔가지고 거기 갈 거고 그리고 그 지금 40여 개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매일매일 피켓팅을 해주고 계세요. 릴레이 피켓팅을. 그래서 타임월드 앞에서 뭐 민주노총 그다음에 뭐 마을협의회 뭐 각종 그 대전의 시민단체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네. 지금 피켓팅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 유가족 협회에 제가 계속 나르고 있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대전 지역이 제일 잘해주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하여튼 잘 마음 다스리시고요. 굳건하게 힘내십시오. 네. 네. 예,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